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가뭄에 메마른 땅을 적셔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14일과 15일 동해안과 내륙에 비가 오고 이후 16일과 17일에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이번 주 후반 전국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동해상에 있는 저기압과 북동쪽 고기압 사이에서 북동풍이 유입되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14일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13일 충청권과 남부 내륙의 소나기는 14일과 15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최대 90mm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이 중국에서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16일 새벽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저녁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지형 영향으로 더욱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물결이 높은 대조기와 맞물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연휴 이후 다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태풍들이 지나가고 소멸되고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는 세력들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을 하면 다시 기압계가 재정리가 되게 되면서 이후에 폭염이 지속될 요소가 더 커지는지. 경남 등 남부지방이 재난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13일 오후 6시까지였던 국가소방동원령이 당분간 연장됩니다. 소방청은 계속해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에 급수 지원을 이어간다고 13일 오후 밝혔습니다. 또 현장 물탱크차 등 장비가 고장날 상황에 대비해 소방청 긴급정비지원단도 현장에 투입합니다. 다만 경남에 투입되는 소방 물탱크차는 200여 대에서 100여 대로 줄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의 소방본부 차량 일부가 원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뭄 상황이 호전되면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 이틀째인 13일에도 경남 곳곳에서 급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가장 가뭄이 극심한 밀양의 40여 대, 양산 20여 대 등 전국에서 모인 소방본부의 물탱크차 220여 대와 400명 이상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또 13일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기간을 나눠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 39사단, 산림청 등에서도 현장 급수를 돕습니다. 경남은 현재 함양군도 농업용수 가뭄 관심 단계로 진입해 18개 시군 전체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각 단계는 밀양과 거제, 함안에 이어 의령과 창녕이 추가돼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13일 오후 기준 경남 전체 평균 저수율은 32.4%로 평년 약 70%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나그룹이 부산대, 국립창원대 등 동남권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청년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막고 동남권의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등 동남권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하나그룹. 하지만 청년 인재의 수도권 이탈로 지역에서는 현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나가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동남권 국립대학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산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등과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핵심은 대학에서의 교육을 실제 취업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부산대에는 한화의 계약학과인 첨단기계시스템공학과가 신설됩니다. 국립창원대와 경상국립대에는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계약정원제 석사 과정이 운영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졸업 후 동남권에 있는 하나 주요 계열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석사급 이상의 고급 엔지니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학부 인력 중심에서 대학원 인력 양성 중심으로 저희가 가면 앞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도 힘을 보탭니다. 경남도는 대학에서 배운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훌륭한 기업과 지역의 훌륭한 인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생태계를 동남권에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재를 가장 소중히 하는 기업 입장에서 최대한 이 지역과 협력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력해서 그 산학 협력을 이뤄낸다면 기업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남권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기장군이 지역 내 부정부패 의심 사업의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사 대상인 장안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죽도 매입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열린 기장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우식 의원은 치유의 숲 조성과 진출입로 사업 모두 안전성 검증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며 우성빈 기장군수가 정황만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명원 의원도 죽도 매입 계약에 매도 위임장이 존재한다며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을 과도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성빈 군수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부지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며 향후 해당 사업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죽도 매입에 대해서도 기장군이 매도인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추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훈 창원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13일 허성무 국회의원 등을 만나 광역철도망 확충과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스마트 그린 AX 실증 산단 구축과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 부의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주요 과제 해결 등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국회 일정을 시작으로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안 추동력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상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양산시의 민선구기 조직 개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양산시 의회는 12일 제21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양산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웅상 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 발전국 신설 등의 조직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반대 의원들은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산시는 오는 10월 조직 개편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 3억 6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일당 12명을 붙잡아 총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문 의약품을 밀수입하거나 국내 도매 과정에서 불법 취득한 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구매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파손 피해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도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영도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4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굣길에 쓰러진 경찰관을 발견한 고등학생이 신속한 신고와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고등학교 2학년 진원송 학생은 지난 6월 등교 중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진양은 119에 신고하고 함께 있던 어머니와 함께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고 119에 의해 이송됐습니다. 당시 쓰러졌던 남성은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으며 해운대경찰서는 진양에게 감사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학교 측에서도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 방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부산시의 부산 오페라하우스 제작 극장화를 통한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오재환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갑니다.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직접 궁금한 점을 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토론회 이후 부산시 문화협력위원회를 9월 중 개최해 중점 심의하고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수기 절차를 통해 정책 방향과 원칙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부산항 신항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항만 모빌리티 핵심 기술의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산업통상부의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 개발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9년까지 AI 기반의 통합관제, 항만 특화 자율주행, 전동화 자율 이동 로봇 모빌리티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항의 물류 운영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부품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향후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고도화된 물류 처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합천군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한우 이력 관리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스마트 한우 이력 관리제는 소마다 다른 코 무늬를 AI가 인식해 개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귀표가 떨어지거나 훼손되면 소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코 무늬를 통해 정확한 개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합천군은 이 시스템을 축산물 이력 관리와 연계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고 합천 황토 한우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소의 비문을 AI 기반으로 디지털화하고 마이크로칩과 축평원, 이력관리 시스템까지 연계하는 방식은 세계 최초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한우 폐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소비자에게 신뢰주는 한우 이력 관리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제65회 통영 한산대첩 축제가 오는 16일까지 닷새 동안 강구안과 이순신공원 등 통영 전역에서 열립니다. 장군의 바다 눈물의 난중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고뇌와 삶을 조명합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행차와 조선 수군 노적기 대회를 비롯해 한산해전 재연과 승전 환영식, 역사 토크쇼 등이 마련됩니다. 특히 14일 이순신 공원 앞바다에서는 실제 한산해전을 재현하고 15일 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쇼가 통영 밤바다를 수놓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축제 기간 이어집니다. 한산대첩 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산해전 승전을 기념하는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의 중장년층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과 노인 지원 사이에서 명확한 복지 대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산시 중장년 복지 사각지대 진단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산 중장년층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소득 감소가 중장년층에서 가장 빈번한 위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중장년 전담 통합 상담 창구 필요성에 75%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중장년 복지 사각지대는 필요한 지원이 제도와 연결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청 중심에서 발굴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권순기 경상남도 교육감 취임 이후 첫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입니다.
본청 국장과 과장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등 모두 469명입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교장과 장학관을 본청 국과장으로 발탁해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에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의 7월 고용률이 63.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도 18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천 명 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4.8%로 역대 7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4만 명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2.7%로 0.7%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는 5만 명으로 1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경남도는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부산 지역 경기는 중동 사태의 일시적인 완화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최근 부산 지역 실물 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부산의 제조업 생산은 중동 사태의 일시적 완화, 중국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에 힘입어 철강과 조선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8%, 전년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또 수출은 전년보다 28.5%, 수입은 15.5% 증가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2%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대형 소매점 판매는 대형마트 부진 확대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인근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과 쇼핑을 즐기면서 상인들의 매출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해운대 구남로를 오갑니다. 거리 곳곳에는 외국어 광고 문구가 내걸렸고 K뷰티 인기에 관련 매장마다 쇼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부산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과 밀면을 비롯한 음식점에는 대기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So we just actually ate some 간장게장 and it was really nice. And before yesterday we were walking around the streets and it's really beautiful. It's awesome. 전통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은 음식을 고르고 맛보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 80%에서 90%는 다 이제 외국인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정도? 20, 30% 정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의 이동통신 데이터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해운대 지역을 찾은 외지인 방문객은 3,500만 명을 넘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은 300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나 급증했습니다. 늘어난 발길은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상반기 내외국인 관광 지출도 최근 5년 중 최대치인데 내국인 지출은 지난해보다 10%, 외국인 지출은 23%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욕장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은 더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거의 한 30% 이상 매출이 증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중국인들, 대만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로 유럽인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희 상인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AI 메뉴판 등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인데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기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